제3편 봉투 속 진실. 어머니의 통장 내역은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여자가 기록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계산기로 계산되고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최영순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더 큰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막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챕터 1 추석 이후 3일. 추석 다음 날 10월 2일 월요일. 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혼자인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도 곧 떠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픔도 아쉬움도 아닌 해방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제 인생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려는 걸까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보통은 아침마다 누군가는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엄마 오늘 날씨 춥대. 그런 안부들. 하지만 추석 이후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동안의 안부가 다 거짓이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서글펐습니다. 10시쯤 우체부가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 정도. 이게 뭐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장남 민철이. 최영순 귀하. 귀하는 최근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족들은 귀하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 처분 행위는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이가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재산 처분, 정신 건강 상태 우려, 제 정신이 이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제가 30년간 키운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 저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이에게. 챕터 2 장남과의 통화.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민철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민철아, 나야. 어머니. 이게 뭐니? 내용 증명이? 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잖아요. 내가 뭘? 재산 다 처분하겠다고. 우리 목 없다고. 그게 잘못된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 갑자기 성격이 변하시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프긴 내 마음이 아파. 그게 무슨. 민철아,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내가 아파서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내 재산이 걱정되는 거야? 또 침묵. 민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어머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걱정?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걱정이야? 그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나를? 아니면 내 상속권을? 어머니. 민철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제가 가장 역할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재산 처분하신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장 역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철아, 내가 언제 가장 역할 했니? 명절 때 한 번씩 오는 게 가장이야?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동생들이랑 상의했는데 어머니 정신 감정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라고? 치매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신 감정, 치매 검사. 제 자식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잘해줘서?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애들이야. 챕터 3 친구 미란의 방문.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친구 미란이가 서 있었어요. 영순아, 너 울었어? 얼굴을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니까.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란이가 차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애들이 또 뭐라고 했어? 저는 내용 증명을 보여줬어요. 미란이가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진짜. 미란아, 나 잘못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애들이 이러는 거야?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아, 애들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랬던 거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 미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랬던 거죠. 제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했던 거고, 제가 필요하니까 찾아왔던 거였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영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애들이 정신 감정까지 받으라는데. 그럼 받아. 응? 받아서 내가 정상이란 걸 증명해. 그리고 당당하게 내 돈 써. 미란이 말이 맞았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영순아,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없는데?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우리 딸이 법대 나왔거든. 친구 중에 변호사 있대. 변호사? 그래. 너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돼.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당할 순 없죠. 챕터 4 봉투 속 진실 마이너스 민철. 그날 밤. 저는 민철이의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30년의 기록. 하나하나 읽다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1995년 3월 마이너스 결혼 자금. 민철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착한 아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민철이 잘 보살펴 주겠지. 결혼 준비하는 동안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 당시 제 통장에 있던 돈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민철아, 넌 한 번도 갚지 않았어. 1998년 5월 마이너스 전세 보증금 추가. 3년 후 민철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전세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1,500만 원이요. 또 주었습니다. 이번엔 제 적금을 깼어요.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길거리에 놔앉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 이번엔 꼭 갚을게요. 민철아, 또 갚지 않았지. 2005년 마이너스 손자 학원비. 손자 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진우 영어 학원 보내야 하는데.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얼마나 드니? 한 달에 50만 원이요. 5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였어요. 하지만 손자인데. 알았어. 보내줄게. 그렇게 10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총 6천만 원. 고맙다는 인사는 처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가슴 아픈 회상. 2020년 마이너스 주식 실패. 2년 전 민철이가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주식에 손 댔다가 2천만 원을 날렸어요. 뭐? 회사 돈은 아니고 제 돈인데. 어머니, 수진이한테 말 못해요. 어떡하죠? 50세 남자가 어머니한테 울며 돈을 구걸했습니다. 저는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안 돼. 이번엔 못 줘. 하지만 주고 말았죠. 또다시. 챕터 5봉투 속 진실 마이너스 은혜와 민수. 은혜의 봉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 마이너스 2018년 이혼. 은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이 바람 피웠어. 나중에 알았습니다. 바람 핀 건 은혜였다는 걸.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건 딸 서연이 때문이었대요. 하지만 은혜는 저한테 거짓말했고 저는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며 은혜 마이너스 양육비 지원. 그 후 5년간 매달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엄마, 서연이 학원비가. 엄마, 생활비가 부족해. 엄마, 이번 달만 좀. 끊임없는 요구.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손녀가 굶을까봐.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은혜 자신이 쓴 거였다는 걸. 민수 마이너스 5번의 사업 실패. 민수는 더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5번의 사업을 했어요. 치킨집, 카페, 쇼핑몰, 프랜차이즈, 중고차.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한테 손을 벌렸죠.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어머니 아들 이대로 망하게 할 거예요. 저는 매번 주었습니다. 1억 원. 제 노후 자금 전부를. 배신의 기록. 민수 마이너스 도박빚. 작년에 알았습니다. 민수가 사업 실패 후 도박에 빠졌다는 걸.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대요. 어머니, 500만 원만요. 죽겠어요. 저는 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도박으로 날렸더군요. 민수야, 너는 도대체. 챕터 6 막내 지훈의 진실. 막내 지훈이. 제가 가장 많은 돈을 쓴 아들입니다. 1억 3천만 원. 의대 학비. 지훈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막내가 의사가 되다니. 하지만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사립의대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6년이면 8천만 원.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지훈이만큼은 성공해야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외 연수 지원. 의사가 된 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캐나다로 연수 가고 싶어요. 캐나다? 얼마나 드는데? 3천만 원 정도요. 또 주었습니다. 이번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 막내 세계적인 의사 되는 거야.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가장 아픈 배신. 캐나다 정착 지원. 2년 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캐나다에 정착하려고요. 정착? 거기서 살 거야? 네, 여기가 좋아요. 월급도 많고. 그럼 어머니는? 형들이 계시잖아요. 형들이 계신다고. 당신 어머니는 형들한테 맡기면 된다고.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정착 자금이라며.
그 후로 지훈이는 1년에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 지훈아, 너는 도망친 거야. 가족에게서, 책임에서, 어머니에게서 1억 3천만 원을 받아가고 너는 그냥 사라진 거야. 챕터 7 변호사 상담. 10월 5일 목요일. 저는 미란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판사 변호사. 55세 가족법 전문이래요. 변호사 사무실. 어르신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이판사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자녀분들이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 받으실 의향 있으세요?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겁주는 용도죠. 법적 조언.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재산 처분은 전적으로 어르신 권리예요.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어르신이 정신이 멀쩡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집을 팔아도? 물론이죠. 어르신 집인데요. 유언장도 쓸 수 있고요. 당연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요. 결단. 저는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잘못한 거 맞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오히려 너무 잘해 주신 거죠. 그런데 왜 애들이 이러는 걸까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20년간 가족법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가족이 돈 문제로 싸울 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죠. 이미 망가진 관계에 돈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진실.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와 아이들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어요. 다만 돈이라는 끈으로, 겉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 끈을 제가 끊으려 하니까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정신감정도 받고 유언장도 제대로 쓰고 집도 팔 거야.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철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 10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했습니다. 꼭 오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다. 갈게. 그리고 너도 같이 검사 받을래? 누가 더 정신이 이상한지 한번 보자. 30년간 저는 착한 엄마였습니다. 이해하는 엄마였습니다. 베푸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싸우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제 권리를 위해서. 72세 어머니와 자녀들의 전쟁. 정신감정 검사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추가 계략을 꾸미고 있을까요? 제4편 자식들의 반란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가족 전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니어 인생 스토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